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는지, 그 판매자보다 그 상품에 대해 더 잘 표현해낼 수 있는지, 단가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하는 한 가지, 바로 컨셉을 정하는 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아기 엄마가 온라인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처음 시작부터 막막해서 멈춰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헤딩해가며 하나씩 해냈었는데요. 그 과정들을 세세하게 펼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쉽게 쪼개보니 총 한 12단계 정도로 쪼개지더라고요. 처음 상품을 소싱해서 쇼핑몰을 오픈하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리뷰가 써지고 거기에 고객 관리까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니 차근차근 한 가지씩 꼭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쇼핑몰 창업 방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책 원싱에 나와 있는 그 방법 그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내가 쇼핑몰을 하자 했으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하는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아이템과 컨셉을 정하는 일입니다. 우선 아이템을 정하는 거는 제일 어려운 일이니까 저의 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딸 육아맘인과 동시에 내 예쁜 딸아이와 함께 커플 아이템을 맞춰 입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 하나로 아이템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마진율, 시장의 크기, 경쟁 강도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우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야 마진율 등 이것저것 따지고 볼 줄 알게 된 거지, 처음부터 이것저것 다 따지다가 보면 시작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내가 주부이고 주방용품 또는 청소용품만큼은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 하시면 그쪽을 공부해 보셔도 좋고, 저처럼 내 아이에게 예쁜 옷을 맘껏 입혀보고 싶다 하시면 우선 아동복 쪽을 공부해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시작해봐라가 아니라 공부해봐라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쇼핑몰을 꼭 한번 도전해봐야 한다는 주의이고, 전에 쇼핑몰 엑시트 했지만 더 큰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전 쇼핑몰을 그만둔 것인데요. 요즘 영상과 정보들을 보면 무조건 스마트 스토어 몇 시간 해서 얼마, 몇 달 만에 얼마,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입하고 싶은 시장에 대해 공부하고 분석해 볼 시간, 짧게는 한 달이라도 꼭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어찌되었던 내가 그나마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볍게 생각하고 시장에 진입을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이템을 딱 정했으면 그 다음은 컨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셉은 아동복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기로 정했다 했을 때 30대 여성이라는 타겟만 정해서 여성스러운 용품만 판매하거나 50대 남성만 타겟으로 고급스러운 것만 판매하는 것입니다. 또 아동복이라고 했을 때 여하면 여하, 뭐 남하면 남하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지만 저는 이것보다 한두 단계 정도는 더 쪼개서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부분 타겟을 넓게 잡아야 많은 사람들이 날 찾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언가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색깔로 만들어 내 브랜드에 맞는 고객이 100명 생기는 게 훨씬 더 나의 매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몸소 체감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경우의 수에서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컨셉을 정한 후에는 그에 맞는 두 번째 단계, 스토어 이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스토어 이름은 내 컨셉에 맞게 정해주시면 돼요. 센스 있고 멋있게 지어주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런 능력은 없었기에 한 글자를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 글자를 막 조합해보면서 만들었어요. 하지만 컨셉과 아이템이 정해져 있다면 이름을 정하는 건 그래도 수월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상호는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거의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상표권이 없는 상호로 잘 정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각종 필요 서류 발급받기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스마트 스토어 개설, 구매 안전 이용 서비스 확인증, 통신 판매업 신고증, 통장 개설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홈택스나 토스에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하고 스마트 스토어 개설 또한 스마트 스토어 홈페이지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입 후에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통신 판매업 신고증은 정부24에서 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아무것도 몰라서 세무서 가서 직접 내고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시청 가서 직접 신청하고 그랬는데요. 알고 보니 집에서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더라고요.
꼭 이렇게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등록 면허세까지 납부를 하면 이제 마지막 단계 통장 개설까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은행에서 발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또한 요즘에는 쉽게 카카오뱅크 등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장까지 다 만들었으면 스토어 가입 승인까지 다 났을 텐데요. 다음에는 그 네 번째 단계, 비어있는 나의 로고 칸을 채워줄 시간입니다. 로고는 크몬 같은 사이트에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제작을 해주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캔버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줬어요. 미리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대부분의 것은 상업적으로 써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는 로고를 제작할 때마다 이 미리캔버스를 이용하여서 로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글씨체, 도형, 템플릿 등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로고를 한 번쯤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로고까지 만들어서 스토어에 등록을 해주었다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은 다섯 번째, 내가 판매할 상품을 소싱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판매할 아이템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공부와 분석에는 물론 도매처를 알아보시는 것도 그 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다 못했다고 해도 지금 이 단계에서 다시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검색 사이트, 네이버나 구글에서 샅샅이 뒤지면서 도매처를 찾았고요. 또 잘 모르겠는 점은 무작정 남대문 도매시장에 찾아가서 부딪혀보기도 했는데요. 내가 뭔가 하기로 했고 도매처를 한 군데라도 찾아냈다면 한 번쯤은 꼭 직접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온라인에서 소싱해서 사입 후 판매를 해도 무방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은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품 소싱처를 찾아서 내 컨셉에 맞는 상품을 소싱해줍니다. 그럼 소싱을 해준 다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상품 사입하기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사입하는 게 아닌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는지, 내가 그 판매자보다 그 상품에 대해 더 잘 표현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단가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매국 같은 도매 대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그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 중이거나 되려 더 싸게 판매 중인 것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어 판매를 해보고자 사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도매가에 비해 판매가가 너무 낮다든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스토어에 판매 건수와 리뷰가 너무 많아 도저히 내가 진입할 틈이 없다든지 하는 상품은 소싱을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많은 사입하기 단계이지만 그만큼 또 제일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처럼 객단가가 낮은 한 가지 단일 상품을 두세 개씩 묶어 세트로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기존에 판매 중인 상품들과는 차별성을 둘 수 있고 상품 구매 시 다른 상품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으로 생각보다 아주 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사입하는 방법까지 1편에서 다뤄보았는데요. 다음 2편에서는 상품을 어떻게 판매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